이번 사연은 온갖 지적질을 하며 자기는 잘난 사람이라는 식으로 스트레스를 주던 신우의 본 모습을 시댁 식구들 모두 모인 자리에서 까발리고 신우에게 개망신을 주었다는 올케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5년 되었고 임신 6개월 차 임산부입니다. 제가 좀 일찍 결혼해서 나이는 30대 초반이에요. 임신 기간에는 하루하루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얼마 전에 소리 지르는 신우와 싸우고 왔습니다. 싸웠다기보다는 제가 일방적으로 두드려 팬 것에 가까워요. 그동안 신우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속 시원해서 오히려 태교에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시댁에서 늦둥이 막내 아들이에요. 누나 둘에 형이 하나 있는데 시댁에서 셋째인 아주버님이 남편보다 13살이 많습니다. 큰 신우는 남편보다 17살이 많고 둘째 신우는 16살이 많아요. 남편은 저보다 4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우들은 저희 엄마보다 몇 살 안 어려요. 시조카들 중에서 막내 조카가 대학생입니다. 저는 친정에서 첫째 딸이고 남동생 하나 있어요. 제 임신 소식에 양가 모두 엄청 좋아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첫 손주라 엄청 기다리고 계시고 시부모님은 오랜만에 아기 소리 듣게 생겼다고 좋아하십니다. 제 동생도 조카 태어나면 매일 보러 올 것이라고 하면서 좋아해요. 남동생은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부터 아들이라고 하며 자기가 조카 태어나면 데리고 다니면서 놀아주고 운동도 가르쳐 줄 것이라며 엄청 기대했습니다. 제 남동생 기대대로 아들이네요. 저희 결혼할 때 친정이 좀 여유로웠기 때문에 저희는 친정에서 좀 더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신우들과 아주버님 결혼할 때는 지원을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시던 일이 계속 잘 될 줄 아셨는데 뜻대로 잘 안 돼서 남편 결혼할 때는 지원을 많이 못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이 저희에게 자꾸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남편도 미안해했지만 저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시부모님과 남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솔직히 저는 시집살이 같은 것은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워낙 늦둥이이다 보니 신우 시집살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건 저 혼자만의 순진한 생각이었어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둘째 신우 때문에 열받아서 잠이 안 오는 날이 참 많았습니다. 둘째 신우는 생각하면 할수록 사람 열받게 만드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은 연애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저에게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결혼 전에 시댁에 놀러 갔을 때도 남편은 애정 표현을 거침없이 했어요. 그렇게 과하지는 않지만 시댁 어른들 앞에서는 하기 좀 그런 정도입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남편은 제 밥그릇 위에 반찬을 올려주기도 했습니다. 시부모님 연세가 있으셔서 이런 아들의 행동을 이해 못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상견례 때 양가 부모님만 나오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둘째 신우가 자기도 참석하겠다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째 신우 부부도 상견례에 자리를 함께 했어요. 양가 부모님이 지원해 주시는 돈이 각각 어느 정도인지 신우도 알고 있었어요. 예단 얘기 같은 것은 상견례 그 자리에서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런 거 없는 걸로 이미 다 얘기가 돼 있었고 각자 부모님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둘째 신우가 예단 얘기를 꺼내더군요. 시부모님이 그런 거 없는 걸로 얘기가 다 되었으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신우는 그래도 받을 건 받아야지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엄숙한 표정으로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신우는 예단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 신우가 저에게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는 예단을 안 해왔다고 이러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신우는 저에게 매일 안부 전화를 하라고 강요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무슨 낙으로 살겠냐면서 전화를 자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시간 되는 대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먼저 저에게 전화 자주 안 해도 된다고 하시더군요. 바쁜데 뭘 그렇게 전화를 하냐고 하셨어요.
신우는 저와 남편이 집안일을 분담해서 하는 것을 가지고도 시비를 걸었어요. 남자한테 집안일 같은 거 시키는 거 아니라며 자기가 키운 거나 마찬가지인 남동생이 집안일을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다고 하더군요. 시댁 식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둘째 신우는 저에게 우리 땡땡이 집안일 시키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다 하며 저에게 엄숙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 맞벌이를 하는데 남자가 당연히 집안일을 같이 해야지. 요즘 부부들 다 그러고 산다. 나도 그렇게 살아왔다. 했지만 신우는 절대 안 된다고 혼자 계속 우기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에 몇 번 오지는 않았지만 신우는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이것저것 지적을 했어요. 옷장에 옷이 가지런히 걸려있지 않다는 것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건 말건 자기는 대단한 걸 알려준다는 말투로 지적하고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근데 둘째 신우를 말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마도 둘째 신우가 싸움닭 같은 사람이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둘째 신우한테 대놓고 말은 못하면서 뒤에서는 욕을 많이 했어요. 아마도 둘째 신우는 시부모님조차도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성격이 드세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둘째 신우는 지적을 많이 했어요. 저희 시아버지께서 농담을 잘 하시는데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 농담에 맞춰드리곤 했거든요. 둘째 신우는 본인 기분에 따라 저희가 시아버지 농담에 맞춰드리는 것을 가지고도 정색을 하며 뭐라고 한 적이 많습니다. 자기 때문에 분위기가 다운되는 것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자기는 기분이 안 좋은데 사람들이 다들 기분 좋아 보여서 심통이 난 건지는 본인만 알겠죠. 이제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게 세상 혼자 잘난 신우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작년 연말에 알게 되었어요. 신우는 남들에게 지적질을 하면서 자기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을 꼭 덧붙였거든요. 근데 신우의 방식이 꼭 옳은 것만도 아니었기 때문에 짜증이 나곤 했습니다. 신우는 자기가 예의가 바른 사람이라고 하도 말해서 세뇌가 될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저런 마인드를 가진 누나가 어른들한테는 잘하겠어? 이러면서 신우는 누구한테나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일 거라고 말하곤 했어요. 남편의 짐작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니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시매부가 저희 시부모님에게 혼자 찾아와서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고 해요. 시매부는 누나 둘이 있고 여동생이 하나 있는 외아들이거든요. 신우가 결혼할 때 시매부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만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우는 본인 시어머니를 명절 때 말고는 거의 찾아뵙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 시매부 어머니는 딸들 집을 전전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신우 말로는 자기 시어머니가 말을 밉살맞게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외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른 채 하고 살 수 있는 걸까요? 이건 제 기준이 아니라 신우의 평소 행동을 기준 삼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해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 시부모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결국 둘째 신우의 시어머니는 외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다 주고 딸들 집을 전전하다가 돌아가신 거죠. 근데 이건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들어도 신우를 욕할 일 아닌가요? 근데 저는 신우에게 감정이 좋지 않으니 더 화가 나더라고요. 신우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자기 시어머니를 그딴 식으로 대했다는 걸 알게 되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얼마 전에 시아버지 생신이라서 주말에 시댁에 다 모였습니다. 조카들 중에서 안 온 조카도 거의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식당에 가시는 것을 좀 귀찮아 하세요. 연세가 있으셔서 좀 힘들어 하시는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집에서 식사를 차려서 먹기로 했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저도 편할 것 같았습니다. 큰 신우와 형님이 저희보다 먼저 와 있었고 저도 함께 음식을 차려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둘째 신우는 점심 먹을 때쯤 도착했더라고요. 상 위에 빈 접시가 생길 때마다 큰 신우와 형님 저 중에서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반찬을 더 가져왔습니다. 둘째 신우는 그날도 뭐가 그렇게 심통이 났는지 식사를 하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군요. 시부모님 생일상을 차리는데 며느리들끼리 차리지 않고 큰 신우까지 함께 차렸냐고 시비를 거는데 이것도 둘째 신우한테는 시비거리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둘째 신우는 형님과 저를 따끔하게 혼내주는 듯한 말투였어요.
우리 집 며느리들은 도리도 모른다는 말이 둘째 신우 입에서 나왔을 때 저도 모르게 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형님은 외며느리가 홀시어머니도 외면해버렸어요? 순간 다들 둘째 신우 눈치를 보느라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둘째 신우는 저를 노려보면서 네가 뭘 안다고 그따위 소리를 하냐고 언성을 높이더군요. 저희 남편이 왜? 땡땡이가 틀린 말 했어? 누나는 누나 시어머니가 얄밉게 말했다고 외면했잖아. 재밌다는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그런 거였어요? 나는 하나도 모르고 있었네. 이러더라고요. 제가 신우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형님은 시어머니가 집도해 주셨다면서요. 그럼 시어머니가 아무리 구박을 해도 찾아가서 기분 맞춰드리고 잘해드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사돈께서 참 좋은 분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했더니 신우는 니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 하면서 특유의 찢어지는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더군요. 남편이 누나, 이거 다 알고 있는 얘기야. 작은 누나한테만 불편한 얘기지. 누나한테 불편한 얘기라고 해서 사실이 거짓말이 되는 건 아니야. 평생 매형한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 이러더라고요. 신우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자기가 동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하고 살았는데 동생들이 이럴 수 있냐며 울고불고 했어요. 동생들 짓밟으며 자기 잘난 척이나 한 사람이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이 사람 인간 맞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신우에게 아버지 생신에 뭐 하는 짓이냐며 욕을 하면서 나가서 울고 오던지 하라고 했습니다. 신우는 집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신우 나가고 나서 별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식사를 했습니다. 보통 아내가 울면서 나가면 남편이 따라 나가잖아요. 근데 둘째 시매부는 그냥 앉아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시매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그날 처가 식구들이 자기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 너무 후련했다고 말했대요. 그날 이후로 둘째 신우는 시댁에 안 와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시아버지 생신에 큰 소리가 나서 죄송했지만 속은 후련했어요. 그렇게 못된 사람이 혼자만 착한 사람이고 잘난 사람인 척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날 때가 많았거든요. 신우가 그렇게 못된 며느리였다는 사실을 모를 때도 신우한테 싫은 소리 듣고 집에 와서 잠이 안 온 적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둘째 신우 성격상 앞으로 자기 친정에 안 나타날 가능성이 엄청 커요. 혹시 신우를 보게 된다면 남편이 계속 둘째 신우에게 잘못을 들먹일 거라고 하네요. 동서 형님은 저랑 통화할 때 어쩜 그런 말을 동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할 수 있냐? 대단하네. 나는 기분 나빠도 바보같이 참고만 살았는데 이러시면서 저보고 잘했다고 말해주더군요. 저도 바보같이 5년을 참고 살았죠. 분위기 안 좋아질까봐 걱정돼서 참고 살았는데 저만 참고 사는 게 아니었나 봐요. 둘째 신우는 혼자만 잘난 사람이니 주변 사람들 모두를 화나게 만들었겠죠. 둘째 신우가 울고불고 하게 만든 것이 너무 속 시원합니다. 5년간 참고 살았으니 5년 동안 둘째 신우 만나기만 하면 복수해 주려고요.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자기 입으로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못된 사람들밖에 없더라고요. 자기가 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떠들어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거에 속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지능이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